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채널 운영 목적이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채널 주의사항, 채널 주의사항은 아니고 주의사항, 신규 구독자분들은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차트 보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리플 관련된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오전에 이제 보고,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그건 오후로 넘기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9,429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지금 이 채널 전체 먼저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 큰 상승 채널이 있고, 그 안에 그 20주 이동평균선을 바닥으로 하는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때 이제 구독자분이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그렸고,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 채널 바닥, 이제 이거를 2017년도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차트를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이 라인이 거의 이제 120일 이평선과 거의 맞나요? 그래서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닿을 때마다 반등을 해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제 보시면 120일 이평선 지금 체크는 안 했는데 120일 이평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1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차피 121 평선 만약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차트 모습이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서라도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차트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17년도 그 120일 이평선, 20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을 해줬던 이 라인들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당연히 이 라인에서 이제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이 시장에 참여했던 그 심리 상태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제 기억으로 이때 6월 달에 그 중국하고, 중국 이제 거래소 퇴출, 뭐 ICO, 퇴출,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차트 모습은 완전히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 같은. 근데 이렇게 급반등해서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뭐 비트코인도 하드포크 되고, 여러 가지 뭐 또 비트코인 캐시가 BSV로도 하드포크 되고, 다른 코인들도 이제 하드포크가 되면서 하드포크 됐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비트코인 하드포크 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거 비트코인 진짜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도 또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시장에 참여했던,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쭉 빠지다가 그냥 급반등하는 것처럼 뭐 이 정도 지지 받고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뭐 견딜 수 있지, 이렇게 보이지만 이때는 더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물론 지금도 심리 상태를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완전 차트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120일 이평선, 20주 이평선을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을 다시 이제 돌이켜서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야 이렇게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박스 하단부도 당연히 지지 라인이고요, 강하게. 그리고 이런 20주 이평선, 뭐 120일 이평선, 이 상승 추세선,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강하게 지지 라인이 체크가 됐던, 이 바닥이 체크가 됐던 이 라인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할 수 있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근데 올해 초에, 작년 말에는 사실 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채널 그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채널이 지금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제가 채널을 이렇게 설정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채널이 깨졌다. 깨지게 제가 그렸다라고 처음에 채널을 깨지게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 채널 깨졌는데 그럼 이 비트코인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채널 그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각도를 워낙 이게 장기 채널이기 때문에 각도를 살짝만 틀어줘도 채널 안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채널을 깬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가 싼 가격대인지 비싼 가격대인지 그걸 이제 체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저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그리고 이때는 뭐 바닥이 확인이 안 됐고 언제 여기서 뭐 진짜 2,000달러 갈지 1,900달러 갈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싼 영역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는 뭐냐? 지금 위치는 물론 4분의 1 라인에 있습니다. 채널 4분의 1 이 큰 채널 4분의 1 라인에 있는데 이 지금 채널 안에 있는 이 단기 또 상승 채널 각도가 좀 더 가파른 이 단기 상승 채널은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싼 영역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포감을 갖고 야 이거 채널 완전히 흘러내려서 완전 비트코인 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리고 지금 위치는 지지할 수 있는 라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1-1안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올해 그 1분기 3월 말 전에 20주평선을 상방으로 턴을 했을 때가 이제 1-1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4년 주기설로 끌려고 했으면 저는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안 되고 2분기로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턴하는데 아마 이제 6월달 아니면 6월달 오히려 그 이후까지 이제 미룬 다음에 상방으로 턴을 했을 거다. 근데 올해 1분기에 그때 이제 3월 말 전에 딱 직전에 턴을 했습니다. 20주 평선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턴을 했을 때는 2017년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턴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이제 1-1안 20주 평선이 완전히 주봉 마감이 20주 평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1-1안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더 보면 테더 차트는 지금 약간 내려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단기적인 또 시황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시총 차트를 볼 건데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시총도 이제 빠졌죠. 그래서 2,34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시총 차트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 아래로 지금 이탈이 됐고 아마 시총 차트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냥 쏟아져 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시총 차트 위치가 그럼 어디냐? 큰 그림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이때 3월달 이때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채널 4분의 1까지 올라왔었죠. 채널 4분의 1까지 올라오고 지금 보시면 채널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보시는 것처럼요. 이때는 채널 4분의 1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채널 바닥까지 지금 현재 위치와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이게 이제 2017년도 3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총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달 그 모습이고 비트코인 위치는 지금 채널 4분의 1에 걸쳐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위치는 2017년도 7월달 이 위치와 이제 비슷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3월달에 이제 어떤 비트코인이 잘 상승했는지 알트코인이 잘 상승해서 올라갔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포트폴리오에 지금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리플하고 이더리움 이런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시총 차트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시총 차트도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지금 위치가 얼마나 이제 좋은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때도 시총 차트 보시면 지금 위치랑 뭐 시총 차트 단기적인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냥 쏟아지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돌려 세워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위치라고 이제 저도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은 뭐 채널 바닥을 지금 뚫고 내려왔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거 채널 수정 안 하냐? 이렇게 지난번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닥이 잡히면 그때 비트코인 채널 수정 다시 했던 것처럼 채널을 다시 수정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고요. 그만큼 이제 싼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시총 차트가 4분의 1 라인까지 찍고 거의 다시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이 알트코인 시총이 이렇게 지금 660억 달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총 차트 자체가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위치까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게 뭐 거의 없습니다. 2018년도 12월달 12월 16일에 지금 380억 달러였고요. 지금이 73% 올라왔고, 비트코인은 지금 바닥 대비 더 많이 올라왔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대형 알트코인은 그나마 이제 올라왔습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대형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 줬는데, 소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제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이제 약간 빠졌거나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거의 200% 올라왔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대형 알트코인들 총 보시면 거의 이제 3배 차이 나는 겁니다. 70%, 200%이기 때문에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게 지금 도미넌스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지금 71.5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이제 21이평선 위에 안착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안착했는데 여기서 그럼 이렇게 다시 따라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그 다우지수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임그때 그 녀석님,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 이제 이야기가 뭐였냐면, 뭐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피 차트, 아니면 원달러 차트, 뭐 엔화 차트, 이런 차트들은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우지수가 맞을 때 보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다. 원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다. 제가 원달러 차트 작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작년 말부터요, 원달러 차트 워낙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큰 채널 바닥에 있고, 채널 바닥에서 지금 돌파가 됐고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워낙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추가적으로 채널 상단을 따라서 다우지수 올라갈 수 있는데,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제 지금 상황상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널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좀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올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다시 채널 상단을 따라서 쭉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뭐 다우는 빠질 것 같고, 뭐 코스피도 빠질 것 같고, 원달러는 워낙 약세로 갈 것 같고, 뭐 N1에서 엔화도 강세로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그림에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몇 개월을 놓고 딱 잘라서 보면 그 3개월, 뭐 4개월은 계속 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눌러주는 그 작업을 할 때는 계속 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원하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저는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 차트, 알트코인 차트들도 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알트 싸다, 그리고 도미넌스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틀리고 있죠. 왜냐면 좀 조정받는 것 같다가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는 것 같다가 올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때는 도미넌스가 진짜 비쌌던 영역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2, 3개월 이렇게는 틀릴 수 있다. 예전 2017년도에 제가 뭐 알트코인들 이제 비싼 영역에 왔다, 이제는 좀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매도를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너무 빠른 타이밍에 이제 매도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매도 사인이 잘못 나간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도미넌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다우지수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혼자 또 세력들이, 야 아직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싸다라고 세력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비트코인 끌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2만 달러까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미넌스 차트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채널 상단까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위치는 비싼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트맥스 롱숏을 볼 건데, 일단 숏이 약간 더 늘었고, 어제 그 이은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지난번에 그 롱숏에서 비트맥스에서 이렇게 롱 물량이 증가했었고, 그 다음에 그 롱 물량, 증가된 롱 물량을 잡아먹는 숏 물량이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롱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 이걸 체크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니까, 지금 이 수치만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체크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72시간으로 뭐 단기 급락이라든가 급등이라든가 나왔을 때,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먼저 이제 젤리피시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테더가 코인 시장 주도 세력인 듯 합니다. 링크한 블로그에 테더 30일 이동 평균 속도, 이거는 이제 거래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래요. 비트코인 차트가 일치함을 나타내는데, 테더 거래량 30일 이동 평균 속도의 폭락은 비트코인의 큰 조정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봤는데, 일단 그 올려주신 블로그 내용을 이제 봤는데, 보시면 블로그 가가멜님 이제 블로그고요. 일단 우리가 그 테더 발행량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더 발행량은 이렇게 이 주황색으로 지금 주황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테더 발행량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선행성을 띈다, 이게 비트코인 움직이기 전에 약간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보기 시작했죠. 같이 보고 있고, 그런데 보시면 일단 그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부분, 지금 잠깐만요. 테더 30일 이동 평균 속도,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봤는데, 테더 30일 이동 평균 속도라는 이 빨간색, 이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이 지표를 보면 지금 물론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먼저 움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거의 뭐 한 5개월 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물론 지금 이 급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뭐 그 전에 미리 빠질 때 오히려 올라왔고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고 한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이제 이 차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테더 발행량 차트가 좀 더 이제 맞아 보여서, 일단 그 부분은 테더 발행량 차트를 그냥 계속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브그라츠도 테더를 발행한 비트파이넥스사와 관련이 있다는 크립토 토마토님 방송 내용이 있었는데요. 노브그라츠는 비트가 3100에서 10%가량 상승했을 때 트윗에 바로 하락장은 끝났다고 올렸으며, 최근에는 비트 최고점인 13,400달러의 보유 물량 상당분을 정리했다고 트윗했습니다. 뭐 고점이었다, 이렇게 써줬고, 이 사람 상당히 냄새가 나죠. 비트 파이넥스와 테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노브그라츠 전부 한 패거리입니다. 비트 시장은 완벽히 조작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세력은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그 세력이 원하는 그림대로 이 시장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트 파이넥스, 그리고 테더사, 그리고 이제 노브그라츠 같이 다 한 패거리고, 뭐 세력 하나 같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저도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그걸 이제 인정하고, 그 세력들이 어떤 마음으로, 개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그런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 뺏어가면서 자신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최대한 확보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인정하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구독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독이님은 지금 리플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채널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과거의 금과 은 차트, 코인 차트를 보아도 세력들이 매집하려고 상승 전에 가격을 낮추거나 찍어 누르려고 하나 거래량 증가로 다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비트의 하락은 세력 플러스 기관 저점 매집 필요 플러스 기존 개미 투자자 금 ETF, 주식 실물 자산 등 자금이 약간 빠진 이유 같습니다. 앞으로 벡트 9월 23일 이후 국제 정세를 둘러본다면 빠르면 2분기 내로 ETF 승인 또는 2020년 연말 내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2020년 연말은 이제 너무 저는 이제 길다라고 보고 벡트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 저는 이제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 ETF도 이제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추후에 벡트에 알트코인들도 상장될 것이며 그때는 리플로 예를 들면 1코인에 300이 아니라 1코인에 4,000원 또는 8,000원 이내 비싸다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아마 리플이 뭐 4,000원, 8,000원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4,000원도 싸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300원이 제가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2017년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300원 이야기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으로 이제 인식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리플이 뭐 6원, 10원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바닥에서 6원하고 10원을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이제 그분들한테 야 리플 300원 나중에 이제 리플 300원 올 수 있다 하면 너무 이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이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리플 300원은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그만큼 지났고 채널 바닥이 그만큼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리플 4,000원도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때가 오고 그때가 그럼 대략 언제냐? 리플 지금 바닥이 여긴 거죠. 채널로 봤을 때 이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채널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뭐 바닥이 정확하게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힘들고 이제 바닥을 잡으면 다시 또 채널을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시장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6원에서 1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300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처럼 보였는데 물론 처음에 이 300원 왔을 때는 높은 가격이었죠. 근데 지금은 바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또 이번에 이렇게 상승해주고 조정받고 올라와주고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바닥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언제가 다시 채널 바닥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4,000원이 지난 고점이요. 그러면 지난 고점 이제 3.5달러라고 하고요. 이 3.5달러가 바닥이 되는 시점이 보시면 2021년도 한 뭐 6월달 정도, 한 6월달, 7월달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6월달, 7월달 되고 이 채널대로 리플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4,000원, 우리가 지금 보는 4,000원이 비싼 게 아니라 그때는 4,000원에도 리플 사야 된다.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야 지금 이제 리플 싸니까 리플 바닥이고 지금 이제 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SIN님이 신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SE님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거대한 사기극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또 위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써주셨더라고요. 이장님은 정말 이 시장이 확신이 가시나요? 2017년도 9월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바닥이다 싶어 물타기 하면 내리고 또 내리고 이제부터는 오르겠지 하면 조금 오르다 또 내려버리고 저도 모르게 가진 돈들이 코인 바닥에 다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제가 이제 그 SIN님한테 이제 SE님, 그냥 신님이라고 할게요. 신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먼저 2017년도 9월 달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 9월 달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9월 달에도 알트코인들 바닥까지 내려오고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알트코인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다. 지금 이제 글을 보면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 들어오긴 일찍 들어오셨지만 아직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됐거나 본인 확신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시장에 내가 들어오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일찍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이 시장에 자기 확신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어떤 분들 뭐 2013년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2014년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2011년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외국인 트위터가 2011년도에 들어와서 자기 8달러에 손절하고 되게 좋다 뭐 약간 이렇게 썼어요. 잘 자른 것 같다. 그때 뭐였냐면 11달러에 샀다가 비트코인을 8달러에 자르고 비트코인 이제 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 잘 자른 것 같다 이런 트위터를 이제 올렸는데 근데 지나고 나 보면 지금 그때는 다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분은 좋은 타이밍, 2011년도라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2011년도에 내가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일찍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들어오는 것 플러스 해서 거기에 더해서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이 시장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님한테 확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본인 스스로 이 시장에 확신이 들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나한테 확신을 심어주기만을 계속해서 이제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찍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만약에 뭐 종목이라고 하면 그 해당 종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 해당 종목이 제대로 이제 성장이 돼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좀 불안감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잠깐 볼게요. 금은동님이 XRP 배경 화면인데요. 휴대폰이나 모니터 배경 화면용으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 링크를 이제 공유해 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여기 보니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화면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 지금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형식님이 원화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빗썸을 거래하다 보니 사토시 가격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빗썸 만약에 빗썸에서 BTC 마켓 그 제공 안 해준다라고 하면 업비트 그 차트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차트 같이 보시면서 BTC 마켓 차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왜 이제 사토시 그 BTC 마켓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뭐 수지갑부님도 써주셨고 JK 루이스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송기봉님도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드릴 내용에 이제 그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화 차트, 달러 차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BTC 차트를 또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시장에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BTC 차트도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우리 너굴님이, 리플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나중에 크게 가더라도 300은 깨서 개미들 설사 한번 크게 하고 갈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뭐 300을 깰지 안 깰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건 이제 세력 마음인 겁니다. 바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이장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리플 달러 차트가 비트 UK 횡보 때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반토막 나는 거냐?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아까 제가 잠깐 방금 전에 그 올인어울님 이야기처럼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일단 저는 싼 영역에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비트코인 제가 6,000달러도 싼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반토막 났잖아요. 그때 반토막 나서 그때도 싼 영역에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플 본다라고 하면 XRP 여기도 지금 싼 영역이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진짜 지금 박빌부님 의견처럼 누군가의 의견처럼 또 반토막이 나서 0.25달러에서 뭐 0.1 뭐 1, 2달러까지요? 뭐 이 정도까지 1, 2달러? 그럼 반토막 되겠네요. 뭐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채널을 깼어도 싼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0.1, 2달러까지 빠지고 올라갈지 그건 저도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0.12달러까지 빠지고 올라가는 게 100%다 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리플 갖고 있는 거 다 전량 매도할 겁니다. 전량 매도해서 0.12달러에서 받겠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제가 이런 단기 매매 포기하고 그냥 홀딩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당연히 제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말씀을 드렸어요. 채널 중심
채널 중심에서 매도 한번 하고 채널 4분의 3 라인, 오늘 이제 그리진 않았는데 채널 4분의 3 라인이 왔을 때 그때 또 이제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JL님이 121선 터치는 오늘 오전, 20주선 터치는 내일 새벽일까요? 터치 안하고 갈 것 같았는데 터치하네요. 20주선도 터치하고 가려면 언능하고 가자. 리플은 현재 4시간 봉 지지 중이고 이더는 이장님 의견대로 한두 달 더 갈 것 같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JL님처럼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주선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세력 마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주성님이 써주셨는데 비트코인이 저번 9,800불을 터치하고 1,600달러까지 도중에 상승했으나 다시 주저앉았죠. 지금 9K 때까지 이것은 단기 떡상해도 현금 보유자들에게 다시 내려온다는 교육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9월이 되고 오르기 시작하면 설마 오르겠어 하다가 비트코인이 따돌리고 그냥 가버릴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많이 됐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엔 이동평균선에 녹아있다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전 심리예요. 본전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전 심리라는 건 결국에 이동평균선이고,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5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그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가, 그 평균가가 가장 많이 물량이 털릴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투자왕 김오리님이 사진보다 동영상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녀석님이 써주신 내용,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금시장 등은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잘 못 맞추시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금 차트도 그렇고 주식 차트도 그렇고 원달러 차트도 뭐 몇 개월 딱 잘라 본다라고 하면 올해 초에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틀렸어요. 계속 틀리고 코스피도 반등했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해야 된다. 코스피는 올라올 때마다, 그때 이제 2000에서 2100포인트 막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계속 틀렸죠. 왜냐면 계속 올라갔으니까 2100까지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 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시 빠지고 보면 맞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파비뉴님이 은행들이나 현 신용화폐 시스템 기득권들이 암호화폐를 안 좋아할 것 같심. 그런 팩트 열리면 은행들이 비트 죽여버리는 거 아니심. 그것도 공식적인 룰로 아주 쉽게. 이장님은 걱정 안 되심, 이렇게 써주셨고, 이미 이제 세력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기득권층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에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그 세력에서도 기존 은행권 세력에서도 일정 부분들은 들어와 있을 거고요. 또 일정 부분들은 안 들어와 있고, 만약에 안 들어와 있는 은행권이라고 하면 나중에 시장에서 이제 도태돼서 망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롤로노아 조로님이 근데 8월 양봉 마감은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만 올해는 뭔가 차트가 지금 다 빨라진 느낌이라서 꼭 양봉 마감 안 해도 상승장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전에까지 데이터상 8월달 양봉이 됐을 때 그해 연말까지 상승했었던 적이 많다라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8월달에 음봉여도 아마 상승했던 적이 한 차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커리두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당시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리플 전고점 당시 미국 5대 부자 안에 들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리플 1만원 시대가 온다 하면 리플 창업자는 세계 부자 1위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가능하겠죠. 가능하고 이런 질문도 이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리플이 10,000원 가면 리플 창업자 그리고 리플 임원들이 세계 다 부자 막 순위 안에 들어갈 텐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그 포브스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일본 버블 시절에
일본이 버블 시절에 그 포브스지 상위 부자들 중에 일본인들이 몇 명 있었는지, 그때 1위부터 10위 안에 일본인이 뭐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부자 순위들은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뀌어 나간다. 그 산업 사이클 이런 것에 맞게끔 바뀌어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그 강제존보 자기 합리화 중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또 딱 그 질문과 이제 맞는 내용을 올려주셔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건 구글 창업 초창기 때 사진입니다. 언젠가 리플레스의 사진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홀더의 길은 고독합니다. 내 피 같은 월급으로 모은 돈이 한순간에 효지 조각이 되는 가능성만 있고 명확히 보이는 장밋빛 미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만 기다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기에 지금의 암흑기를 견뎌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아파트를 사고도 5년, 10년 존버합니다. 3년 정도는 껌이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 존버 자기 합리화 중님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사진인데 구글 1999년 구글 초창기 사원 단체 사진이래요. 이게 사원 단체 사진입니다. 좀 촌스러운데 이때 당시는 뭐 촌스럽다는 느낌은 안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구글 그 직원 인원이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약에 나중에 구글이 뭐 전 세계 부자 10위 안에 구글 그 창립 멤버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이 직원 이거밖에 안 되는, 직원이 뭐 한 50명도 안 되는데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당연히 뭐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뭐 10,000명, 뭐 수십만 명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서 세계 1위 부자를 뭐 만들어낼 수 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포브스지 보시면 지금 구글 창립 멤버가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그래서 12, 14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 마크 주크버거도 있고요. 그리고 1위는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분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4명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에만 해도 뭐 100위가 아니라 뭐 아예 순위조차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도 다 초기에는 이런 길을 이제 걸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레리 페이지가 이분이고요.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이 이분입니다.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 사진을 보고 99년도에 이 두 사람이 뭐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었겠냐, 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 당시에 99년도에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제 안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 사진, 이거 아마 유명한 사진인데 아마존 처음 만들었을 때 당시 이제 베조스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베조스 이때는 이제 대머리도 아니었죠. 머리도 있었습니다. 머리숱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허름한 이런 사무실에 있는 사진인데, 아마존 이것도 그냥 무슨 라카로 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칠해서 직접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당시에 아마존 베조스가 나중에 전 세계 1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 1위 부자들 다 제치고요. 이때 당시 뭐 빌 게이츠가 1위였다라고 하면 빌 게이츠도 제치고 워렌 버핏도 제치고 다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크리스 라센 뭐 아니면 뭐 리플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빵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XRP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세계 1위 부자 아니면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2000년도 초 90년도 말 이때도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산업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 경제 사이클에 맞게끔 이런 부자 순위도 그때그때 맞게끔 변화된다, 바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